이런 명절이 되면 추석 민심이다, 설 민심이다 해서 민심이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명절 연휴가 실제로도 이런 여론조사, 민심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이게 나오나요? 어떤가요? 뭐 과거에는 그에 대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특정 이슈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예전에는 그 대가족 형태고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가면 뭐 오랫동안 있고 이제 그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뭐 지방에 내려가도 며칠 안 있고 가족이 이제 아무래도 인원수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세대 간에 좀 정치 성향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그 명절 직후에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명절 이전에 조사하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명절 연휴 초에 보도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절 민심이 어떻게 달라졌나 해서 예. 직후에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에 얘기해서 연휴 초에 좀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번에 MBC는 조사를 어떻게 뭐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MBC도 조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조사를 하고 뭐 연휴 초 이 정도에 이제 보도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지도 해보중이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이슈가 많고 그래서 그렇죠. 주로 내용은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그런 현안들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하루하루에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서 맞아요. 조사하는 도중에도 그런 결과들이 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당장 지금 다음 주 초에 이재명 대표 이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나오면 뭐 화요일 날 만약 받게 되면 화요일 저녁이나 뭐 새벽에 다음날 새벽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조사 기간이 하루냐 이틀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사를 보통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게 너무 그 역동적인 그런 현안들이 많아서 조사를 하루에 보통 하고 다음날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조사의 정확성이나 뭐 객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요즘 조사를 이틀 이상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약간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조사 기간에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별일 없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이번에. 일정상은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 민심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추석 민심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준일 기자랑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문에 모든 다른 헌정사상 최초인 일들이 다 묻혔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 평소에 뉴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이런 뉴스도 있었네라고 명절에 시간이 많고 연휴가 기니까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 약간 생각을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추석 이후의 조사들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박인규 님이 명절에 모여서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 중 어르신들만 있다고 하셨고 심은정 님이 오랜만에 만나서 정치 이야기로 싸울 일 있습니까? 하셨어요. 이게 약간 뼈가 있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제 빈센트 님도 추석 때 정치 이야기는 금물이죠 하셨는데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성향이 워낙 다를 수 있고 세대 간도 그렇고 뭔가 성향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서로 약간 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슬기 기자 말 맞다나 또 내가 모르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추석 민심이 무섭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어제 하루만 해도 뭐 엄청난 이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민심이 어디로 가나 이게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초반 나왔던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20%대가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헤드라인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3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번 주 조사 좀 유난히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나온 조사 결과들만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5%가 나왔고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게 38.7%, 한길 리서치 35.1%, 갤럽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분포를 보면 28에서 38까지 분포가 있어요. 10%포인트가 차이가 상당히 나니까. 좀 폭이, 그쵸. 진폭이 있네요. 많이 나죠. 근데 네. 사실은 다른 것들은 30% 중후반대에 거의 몰려 있고 그러니까 갤럽이 전화조사에서 조금 더 낮게 나온 네.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조금 튀기는 해요.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사실은 많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착시 효과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 면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를 보면 어떤 지지율이 뭐 지난주에 비해서 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조사는 올랐고 어떤 조사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업계에서는 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방향성이 좀 네. 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확 뭔가 갑자기 조사 하나만 내용이 탁 다르더라도 튄다고 하고 계속 뭐 여기는 오르는데 저기는 내리고 뭔가 정확하게 뭔가 방향성이 안 나오는 상황들을 이렇게 어쨌든 표현하는데 이제 여론의 방향이 이제 방향성이 있고 추세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마련인데 수치에서 차이는 네. 개별 수치는 차이가 나더라도 요러면은 좀 튄다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네. 쓴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여론에 약간 지각 변동이 있는 때에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거를 할 때도 뭐 2위하고 1위 후보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거꾸로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날 때 이제 조사 결과들이 약간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우세를 많거든요. 보이다 우위를 점하던 네. 게 뭔가 역전이 일어나거나 뭔가 할 때 네. 판세가 좀 요동을 칠 때 요런 현상이 있다는. 맞습니다. 그, 네.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뭐 저도 튄다는 표현 안 쓰진 않는데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꺼려하긴 합니다.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사실은 뭐 조사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조사 방법에 뭐 특히 많이 좌우하긴 하지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조사 결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뭐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 확정됐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정치인이 막말을 했다거나 그리고 뭐 권력형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이 나왔다거나 이랬을 경우 특정 이슈에 따라서만 달라졌는데 그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있었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까지는 아직 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 뭐 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정부 부처 개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뭐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등판이라는 표현은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대중 앞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어떤 형태로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그 정파의 지지층이 얼마만큼 표집이 돼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장슬기 기자가 언급한 이제 개별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내용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여론의 추이가 좀 잘 안 보일 때 보라고 있는 게 여론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여론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정확하게 뭐 숫자 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해 드리는 게 저희 폴 MBC 여론엠입니다. 여론엠. 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이번 국정수행평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프 보시면 저기 맨 앞에 있는 저 선이 김기현 당대표가 아마 당선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윤석열,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가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을 때거든요. 네. 도어 스태핑 중단했을 때 네. 딱 선이 있고. 네, 네. 그 전에 이렇게 확 내려왔을 때는 빨간 선이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갔을 때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고 네. 그리고 확 내려가다가 그래서 갤럽에서 24%까지 찍었다가 네. 그 뒤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뒤로 그 뒤로 보시면은 뒤에서 두 번째 줄부터는 약간 조금 완만하게 가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7월 이후는 거의 그냥 크게 변동 없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색 바스가 저희가 9월의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그 앞에부터 살짝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하락세가 보인다 정도의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근데 지금 9월에 와서는 약간 부정이 V자를 그리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빨간 선을 보시면 네. 그리고 파란 선을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V자를 V 떨어지는 게 딱 네. 보이네요. 네. 보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지금 다른 데도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정도 지켜봐야 이게 확 꺾이는 셈인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건지 이제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7월 이후로는 약간의 점점 하락세를 약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다. 근데 그게 막 가파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가파른 등락세를 보여주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를 할 때 너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내려도 막 내리나 봐. 조금만 올라도 막 오르나 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요새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주 급격한 변화가 네. 관찰될 거다 그러진 않는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쵸. 이 정도 선에서 약간 유지가 되는 모양새, 약간 살짝의 등락은 있지만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없다는 건 이 정도 선에서는 뭐 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거라고 보여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보통 아주 특정한 부정적 이슈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30%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과거에는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이제 뭐 그 비리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최순실 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지도가 사실은 뭐 20% 10몇 프로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30% 정도라고 본다고 30% 한다 였죠. 그러면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파 간의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30%대에서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은 좀 해봅니다. 예. 심은정님이 장슬기 기자님 부정 긍정 잘 모름 글씨와 크기 색을 달리해 주세요. 노안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독도님도 안경 벗고 봤다고. 죄송합니다. 천년 진달래면 점을 많이 찍어놔서 화면이 좀 머리 아프다고 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추세들을 맞아요. 같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점들은 좀 많은 측면이 좀 있고요. 다음엔 조금 더 키워서 좀 올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게 혹시 뭐 데이터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점이 많은 이유는 데이터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데이터를 빼지 않고 다 넣다 네. 보니까 이 점들이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요 세팅값들이 다 이제 점점 네. 있는 게 다 데이터들인 거죠. 이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 끝나면 이 그래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님이 눈팅했다. 방금 곁눈질 다 들켰다 하셨는데 그냥 곁눈질 아니고 그냥 본 겁니다. 저희는 댓글을 반영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럼 이제 요거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사실 이게 당 지지율도 궁금한데 맞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는 민주당을 좀 특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어. 요동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저희가 민주당 지지율 얘기할 때 ARS랑 전화 면접이 너무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RS랑 전화 면접을 드디어 분리했습니다. 뉴스 바사삭에서 처음 공개. 최초 공개입니까? 최초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 전화 면접 ARS 차이 많이 나고 뭐 같은 날에 했는데도 10% 포인트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게 샤이 민주당이냐 뭐냐 이런 얘기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이제 따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각 따로 보면은 이제 각 조사 방법의 특징이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단식 이후,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저 박스로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9월이거든요. 이제 9월 보시면 이제 9월에 민주당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파란색으로 된 민주당이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잘 모르겠다. 혹은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약간 좀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회색이 잘 모르겠다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저 선이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민주당하고 닿았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돈봉투 사건이랑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쭉 계속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들어간 게 8월 31일이니까 저 회색 박스 바로 앞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살짝 오르고 국민의힘은 좀 살짝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조금 보이는 게 이제 전화면접의 특징입니다. 요거 기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ARS도 한번 ARS도 볼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반면에 ARS는요, 그 박스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이 반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단식 이후에 내려가고 무당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무당층이 밑에 있는 네. 회색 선인데 딱 꺾여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네, 이게 완전히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면 아예 두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예 반대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시자면 아까 전화면접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ARS에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은 좀 꺾였지만 우위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나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그래서 ARS에 응답하는 사람들과 정말 이게 전화면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정말 다른 집단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전화면접하고 ARS 조사가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방향성은 비슷했고 그리고 약간 뭐 워낙 그 두 후보자가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역전이 되거나 그러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보면 차이가 좀 사실 두드러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RS 조사가 그 정치 의사 이제 표명이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표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 유보층, 무당파층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더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화 면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태도 유보층이 줄어든 그런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인 상향 자체가 아주 다르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태도 유보 무당파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분명히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그 최근에 그 어제 그 사건 그 표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 그래프가 복잡하다고 지금 아우성이신데 조금 더 복잡한 걸 하나 더 봐야 돼요. 이 두 그래프를 옆에 놓고 볼 건데 그래프를 보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그림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하나하나 보지 보기보다는 말고 그냥 전반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이 전화면접은 뭔가 평탄한 느낌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ARS는 약간 왔다 갔다 약간 이런 그러네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좀 더 기울기가 조금 낮고 네. 좀 이렇게 조용조용 흐르는 것 같다면 맞습니다. ARS는 굉장히 이렇게 막 뭔가 요동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ARS가 올라갈 때도 좀 확실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좀 확실히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ARS가 인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게 보시면 ARS 조사가 다이나믹 코리아를 보여주듯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쵸.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워낙 뭐 태도 유보층이나 무당파층이 적다 보니까 그런 변동폭들이 더 드러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런 ARS 조사를 결과를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게 결과 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튀는 결과를 또 인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언론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ARS 조사 자체가 이게 나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조사가 사실은 태도 유보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크고 높고 낮고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조사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가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전화면접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전화면접 보시면 이게 파란 선이 더불어민주당이고 회색 잠깐 선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 네. 이제 됐네요. 네, 네. 파란 선이 더불어민주당이고 회색 선이 그 이제 잘 모르겠다는 층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약간 거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댄 것 같이 이렇게 대깔꼬마니 해놓은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올라가면 무당층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민주당이 뭐 내려가면 무당층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요런 이제 대깔꼬마니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이민주당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무당층의 성향이 아주 그냥 정말 아무런 정치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태도를 약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서 태도 유보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태도를 유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조금 더 인기는 한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온유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는 게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이제 무당층, 중도층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가결 이후 전국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도층 우리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중도층을 좀 떠안으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고민이 양당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겠죠. 지금 그래프에서도 그게 드러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 지난 대선 때도 전화 면접하고 ARS를 좀 따로 떼서 봤었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그러니까 ARS가 변동폭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아래에 있는 게 ARS 그래프인데 ARS 그래프 보면 특히 빨간색 선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가리키는 선인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출렁이는 그쵸. 폭이 훨씬 크네요. 기울기가 네. 조금 더 커 보이죠. 근데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좀 내려갔을 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뭐 이준석 후보하고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이제 화해하기 전에 이제 쭉 내려갔었거든요. 네. 지지율이 그때 내려간 걸 보면 ARS보다는 전화 면접에서 더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태도 유보하는 층이 올라갔었는데 그 유보층에는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전화 면접에서 더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어떨 때는 이제 전화 면접에서 더 잘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태도 유보층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화 면접에서의 이제 작은 변동이 ARS에서 뭐 2배, 3배씩 변한다는 얘기니까 아까도 잠깐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좀 더 기울기가 드라마틱하면 더 쓰기가 보기가 좀 좋고 지금도 아까 그 이제 그래프가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보기 힘들다는 지금 청취자분들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딱 간단하게 기울기가 딱 드러나는 걸 쓰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다른 뭐 MBC는 그렇지 않지만 언론사에서 네.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 튀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뭐 가공을 해서 사실 기사 쓰는데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유의하면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당파층이나 태도 유보층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실히 많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은 뭐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도나 국정 지지도 이런 데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ARS 조사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전화면접 조사가 갖고 있는 그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짚어주시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면접 조사가. 보통 이게 업계 비밀이라 뭐 하긴 뭐하지만 네. 적어도 3배 이상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오, 예. 역시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네, 또 맞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면접 조사원들의 이제 뭔가 능력, 역량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응답률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원들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싼 거엔 이유가 없지만 비싼 거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비싼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제가 무슨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때문에 지지 흐름이 이렇게 달라졌냐. 이제 지지층에 따라서는 아니 이슈가 이런데
이것밖에 안 떨어졌어?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 상황인데 이걸 지지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제 약간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프만 봐서는 이거다 콕 찍기는 그렇지만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간혹 저도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 평론가 분들이 뭐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거는 올란 거에 대해서 그냥 붙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선우가 뭔지에 대해서. 네. 결과만 놓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사실 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또 총리 회의만도 이제 가결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저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사도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도 안 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현재 대통령 지지도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아니면 30% 초반대에서 계속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는 아까도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여줬듯이 한 10% 정도의 10%포인트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국정 지지도보다 여당 지지도가 비슷하거나 높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낮은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거든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이제 여당 지지도가 높다는 점은 높다거나 비슷하다거나 이런 거는. 거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저는 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슈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 양당 지도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분명히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분들이 약간 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생각이 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저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더 크게 작용할지는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40명 의원들이 가결이나 무효표 던진 거에 이탈표라고 대해서 39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부결을 해달라는 그 글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 글 하나도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슈가 많고 그리고 그 40명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동질적인 집단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아니신 분들 너무 다 다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처럼 뭔가 동질적이지 않은 나라가 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치 패널 얘기할 때 그냥 흔히 얘기할 때 비윤이다, 친윤이다,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어떤 당의 지지자들도 사실 세분화가 좀 됐고 뭐 거기에서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들이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고민도 많고 이러실 것 같은데 박윤규님은 이 얘기도 하셨어요. 앱 설문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젊은 사람들 모르는 전화 잘 안 받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전화 자체를 약간 꺼려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설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조사를 할 때 특히 젊은 층의 분들 20, 30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있는 앱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보면 응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뭐 도입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례비 비슷하게 해서 통신요금을 해서 감면을 하거나 응답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안 중에 하나로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뭐 저희하고도 논의한 적도 있는데 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실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예. MBC에서도 저희한테 비용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진짜 주사에 이왕이면 다양한 분들이 제대로 된 표집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대가성을 또 줄 경우에는 맞아요. 또 벌어지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예. 부분도 좀 고민되실 것 같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업데이트 또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